미국 대학을 가야만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살다 보니 대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PD를 하고 싶었어요. 되게 확고한 꿈이 있었고 저는 뼛속까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왜 내가 미국으로 대학을 가야 되지? 내가 비록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한국 대학교에 가기에 그닥 좋은 시스템은 아닐지라도 그냥 한국으로 대학 가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결론을 내렸던 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 똑같은 제가 있더라도 미국에서 갈 수 있는 레벨의 대학과 한국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의 레벨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수시를 보더라도 수시만 정말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맨날 학원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는 애들을 제가 이길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수능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가야겠다 로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수능을 보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아니었어요. 일단 수학은 절대 못 보고요. 미국 애들 수학 정말 못하거든요. 한국 애들 수학 그거를 다 못 배워서 저는 아예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한 친구들이 저는 너무너무 많았고 주변에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다 고등학생 때부터 유학을 했던 친구들이었고 대학까지 당연히 미국으로 가는 거지 왜 이렇게 온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미국으로 딱 대학교 때 유학을 온 거는 제 1학년 때 룸메이트 경기외고 출신이었거든요. 외국어 고등학교 코스를 밟거나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재미있었던 것 같고 한국에서 기숙사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는 게 익숙했다 보니까 혼자 생활하는데 익숙했었고 그만큼의 외로움에 적응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그런 감정적으로 힘든 것도 없었고 저희 학교 특성상 조용한 애들이 많았어요. 학교마다 정말 분위기가 다른데 저희 학교는 좋게 말하면 너드? 스러운 분위기였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애들이 많았어가지고 친구들도 다 괜찮았고 인간관계도 딱히 힘들지 않았고 그냥 공부도 그냥 하다 보니 따라갈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즐겁게 생활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라 회사 자체에도 외국인 직원분들도 좀 계시고 영어를 쓸 일이 되게 많아요. 유학생활 하면서 해놨던 영어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편이기는 하고요. 진짜 한국인의 그 근성이 있어요. 회사에서 한국 루트를 밟아오신 선배들이랑 일하는데도 딱히 큰 마찰은 없었고 근데 제가 유학생이다 보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걸 살려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수능이 있어요. SAT라는 시험이 있는데 ACT라는 시험도 있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저는 SAT라는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그 학원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다니긴 했었어요. 저도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학원은 정말 여기저기 많아요. 가격대도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거의 2배까지도 차이가 났었던 걸로 시험 공부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영어 읽기, 쓰기, 그리고 수학 이렇게 3가지 과목 들어있는 시험이었어요. 방학 때만 계속 다녔어요. 왜냐면 학기 중에는 저희 학교가 정말 군대 시스템이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외박을 나갈 수가 있었어요. SAT 일단 시험 점수는 우리나라처럼 수능을 한 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카더라에 따르면 여러 번 볼수록 안 좋다라는 카더라가 있긴 했는데 사실 아무도 진위 여부는 알지 못하고요. 그것도 근데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시험 비용이 꽤 컸어서 진학지도실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 그 외에 따로 도움을 그런 유학원 같은 데서 도움을 받는 친구들도 물론 있었고 저는 근데 진학지도실에서만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그냥 원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그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제가 조금 더 인터넷으로 좀 더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마다 이게 원서를 받는 방식도 너무 다르고 이래서 그리고 아마 지금 또 바뀌었을 거예요. 너무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8년 전 버전이니까 보통 주립대학교는 주립대학교만의 그 원서 받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요. 사립대학교들 받는 시스템, 통합 시스템 큰 게 또 하나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원했던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지원 페이지가 있어서 UCLA, UC 버클리, UC 제가 나온 샌디에고, 어바인 이런 데를 체크 표시를 넣어가지고 그 하나 체크 넣는 것마다 한 70불씩을 내고 지원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몇 개를 지원하는지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원서비만 그만큼이 더 드는 것. 미국은 시험 점수도 냈는데 에세이를 또 내요. 주제를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걸 왜 하고 싶게 되었니? 이런 류의 주제들이 정말 이것도 대학교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예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네, 그런 에세이랑 시험 점수를 같이 내게 돼 있어요. 어느 대학을 가나 웬만하면 한인 커뮤니티가 다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입학 허가가 난 다음에
제가 대학을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걸 어떻게 알고 선배들이 단톡방에 초대를 해요. 신입생 환영회에 초대를 받아서 한국에서도 한번 신입생 환영회를 했었고, 제가 입학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뭐 연세대 어디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걸 한 적도 있었고, 한국인 선배들이 뭐 학교 생활 전반적인 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날씨가 어떠니까 이런 옷을 챙겨와라 이런 부분도 알려주는 그런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한 번 더 OT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건 학교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통 1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해요.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도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한인 동아리를 했는데 거기서 친해진 언니들의 소개를 통해서 방 2개 있는 집을 보통 3, 4명이서 같이 살았어요. 이 방 하나가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랑 그 방에 들어가서 2명이서 방을 나눠 쓰게 되고 2학년 때부터 나가서 살았습니다. 3학년 때는 제가 사무실 같은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빈집 있냐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집을 구했었고요. 생활비는 2명이서 방을 같이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훨씬 많이 올랐을 텐데 제가 대학 생활을 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있던 동네가 비싼 동네이기도 했어요. LA만큼은 아니지만 뭐 펜실베니아나 텍사스, 뭐 미네소타, 뭐 이런 동네들에 비해서는 훨씬 비싼 동네였어서 방 2개에 거실 하나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2,400불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 따지면 거의 300만 원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3명이서 쓰는 것도 사실 부담인 거예요. 결국에 1명은 거실을 쓰고 2명이 방을 쓰는데 당연히 방 쓰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낼 거고, 거실 사는 사람이 조금 돈을 덜 낼 텐데, 그러다 보면은 각 방을 쓰는 사람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방을 나눠 쓰면서 거기서 500불씩 내면서 살았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미국은 외식비가 정말 비싸요. 식비가 정말 무지하게 비싼데 사람 손을 거치지 않으면 엄청 싸져요. 마트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거든요. 무조건 마트 가가지고 채소, 과일 막 이런 거 사서 먹고, 한인마트도 냉동 고등어, 냉동 떡볶이 막 이런 거 사가지고 먹었었어요. 한 달에 그래서 생활비를 월세랑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거의 1,000불 언더로 썼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잘 사는 집안의 친구들은 혼자서 아예 한국식 원룸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거의 한 1,800불 막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생활 물가는 비슷한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서 이거는 동네별로 너무 차이가 클 거라서 LA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쌌어요. LA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학생들이 차에서 잔다. 초밥집에서 알바를 잠깐 했었어요. 알바한 걸로 그냥 제 생활비 보태 쓰고 용돈처럼 제가 노는 거에다가 쓰고 그랬었습니다. 유학생들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 해주는 건데, 학교 식당에서 간단한 서빙 같은 거나 아니면 간단한 샌드위치 만드는 거 같은 거, 그래서 그것도 완전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지만, 그래서 의대 쪽에 있는 데서 샌드위치를 잠깐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던 중에 병원비라고 치면은 우선은 학생 전용 보험 같은 게 따로 있었어요. 조금 더 저렴하게. 학비에 얼마가 포함이 돼 있는 형식이었어가지고 정확한 금액 같은 건 기억이 안 나고요. 일단은 제가 크게 아픈 적이 그 치과 한번 갔던 거 외에는 없었고, 그리고 뭐 제가 눈다래끼가 자주 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보건실 같은 데 갔었는데 거기서도 약 처방해주고 이런 걸 다 해줘요. 크게 병원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가기 전에 중학생 때 1년 동안 교환학생을 갔다 오긴 했었어요. 북동부 쪽에 있는 코네티컷이라는 되게 시골 마을에 있는 공립학교를 1년 동안 다녔었는데, 그때 영어가 많이 늘었었고요. 그때 귀가 거의 다 트여서 왔었고, 근데 말하는 거는 사실 아직도 조금 버벅거려요. 저는 문과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글 쓸 일이 되게 많았는데, 가끔씩 교수님들이 뭐 다른 학생들 거를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글 쓴 거를 보여주시거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친구 거를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실력인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원 빨로 왔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거의 다 중국 친구들이었어요. 대학교에서 걸러서 학생을 뽑는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긴 했죠. 그 CC라는 약간 전문대 같은 데를 가가지고 2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주립대학교나 사립대학교로 편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CC 다니고 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거기서 영어 실력이 확 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느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자기 주도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는데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정말 답이 없어요. 독립적인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고, 왜냐면 외로워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감기 때문에 뭐 병원을 가본 적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잔병 치레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타지에서
혼자 있는데 아프면은 서러울 때가 있거든요.